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비가 오네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도 3대 지수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가 하락한 데는 고조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은행주들의 실적도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 넘는 낙폭을 보여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도 업데이트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맞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추가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고조되는 것을 약간은 방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이 상당히 좀 강경해 보입니다. 내각 강요들이 계속해서 보복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생방송에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한 오전 6시쯤에 현지 생방송에서 이스라엘 강요가 오늘 밤에 보복 공격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배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러한 발언들도 있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서 국채 가격이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가 106달러 선까지 치솟으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외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높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환율 추세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금 가격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올라가면서 한때 2,430달러 선까지 터치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2,380달러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앞두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국제적인 정세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65,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때 73,000달러 선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WTI 원유 선물은 현재 0.29% 오히려 좀 빠지면서 84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브렌트유는 91달러 선 위쪽으로도 치솟았지만 현재는 역시 내림세를 보이면서 9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텔과 AMD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중국발 이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인텔이 5% 넘게 AMD도 4% 넘게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 애플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첩이 되면서 오히려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구상을 밝혔던 M4 칩이 탑재된 맥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때 오히려 믿을 건 애플뿐이지 않나라는 의견도 IB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와중에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홀로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JP모건을 비롯한 은행주들의 실적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이 더 붉은색이 짙죠. 반도체 종목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30개 종목이 모두 하락을 했고요. 3대 지수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한 주 동안 다우존스 지수가 무려 2.69%나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도 1.59% 하락이었는데 다우존스 지수는 2023년 3월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던 한 주였다라고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신냉전을 맞이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국 정부가 중국 내의 주요 이동통신사에 2027년까지 외국산 칩 사용을 배제했으면 한다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겁니다. 중국에는 3대 국영 통신사가 있는데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입니다. 이들 세계 국영 통신사의 경우에는 인텔과 AMD의 칩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2027년까지 외산 CPU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교체하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인텔과 AMD의 즉각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서버용 CPU의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을 100%라고 했을 때 인텔과 AMD가 거의 한 96%가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 AMD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인텔과 AMD가 따라서 중국에서 내고 있는 매출도 상당 부분인 거죠. 인텔은 사실상
한 15%가량을 2023년에 중국에서 매출로 뽑아냈습니다. AMD의 경우에는 5% 미만이기는 합니다만 역시 중국 매출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AMD는 이미 미국의 중국 첨단 칩 제재로 인해서 2022년 대비 2023년의 매출이 중국향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에서 15%까지 줄어든 AMD의 경우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인텔 역시도 지금 중국향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된다면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인텔과 AMD 즉각적인 타격에 의해서 4%에서 5%대 낙폭, AI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도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장비주, 아날로그 반도체 쪽 할 것 없이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던 반도체 종목들인데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 보신다면 이 이슈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론 임원진이 지난달에 방한을 해서 반도체 장비 업체 들을 접촉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HBM 쪽에 더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마이크론인데 기존의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중에서 접촉하지 않았던 곳들 중에 두세 곳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반도체 종목들 보신다면 이러한 이슈 속에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좀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해서 실적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실적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될 텐데 JP모간 웨스파크 시티그룹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사실 내놓은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 돈을 조금 덜 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JP모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늘었는데 이자 수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웨스파그와 시티 역시도 순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고금리가 길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가 또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약간의 그런 불안한 시선이 함께 상존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금리 쇼핑에 나서면서 대형 은행주들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현재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실적 일정도 대충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23일에 테슬라 실적이 있고요. 테슬라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나오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텍사스주에 대한 투자 계획 그리고 보조금 발표 이슈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은 아무래도 전쟁 이슈가 시장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도 전쟁, 계속되는 전쟁이네요. 예, 전쟁 관련된 부분, 중동 리스크 총정리 해왔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체크해 볼 거고요. 먼저 금요일 마감 상황 우리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15거래일 만에 2,700선을 내주었습니다. 0.9% 약세 흐름이었는데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지주사, 금융, 공기업까지 일제히 큰 폭의 약세로 지수를 압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상승세를 시현했죠. 0.28%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일부 바이오주와 함께 반도체 강세 있었습니다. 신고가 이쪽에서 좀 속출하고 있는데 리노공업과 이오테크닉스는 신고가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시총 상위에 위치한 코스닥 반도체 기업 상승세 HPSP, ISC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조금 전에 이혜은 앵커가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늘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반도체 추가 투자 계획 발표 예정이라고 보도됩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고 원래는 칩스 법안으로 보조금이 한 23조 원 정도 탈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확대 발표가 예상되고 있죠. 60조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실사 후에 최종 합의 예정이라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고요. 자, 이날 움직였었던 상승 종목들입니다. 조선 섹터, 전력 설비, 전선구리, 화장품, 에너지 섹터가 강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석유 붙은 테마주들도 동시에 올랐고요. 화장품은 이것도 총선 결과의 일환인데 그 총선 결과를 반영시키면서 친일에서
친중 쪽으로 시장이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와 관련된 화장품 섹터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범 AI 테마죠. 반도체와 전력 설비 세트로 움직이고요. 이와 함께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구리 전선 테마가 동일하게 이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장중으로 보면 차익 실현 욕구가 오후장 들어서 크게 나오면서 이제 기술적인 표현으로는 윗꼬리라고 표현을 하죠. 시초가 대비했을 때 상승폭을 약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정반대의 패턴입니다. 시초가보다 종가상 훨씬 더 꽉 찬 양봉으로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던 게 조선 섹터인데 이번에 1분기에 13년 만에 대부분의 조선사가 흑자 전망을 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의 자녀분들에게 용돈 보내주시는 분들은 좀 많이 걱정하실 부분인데요.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썼는데 달러당 원화 가격 전거래일 종가상 보면 1,375원 40전으로 맞췄습니다. 이것도 크게 뛴 건데 우리가 쉬는 사이에 중동 리스크 더해지면서 역외 환율에서는 무려 1,380원까지 찍었습니다. 종가 상황에서 이 정도 근처까지 올라서 아마 오늘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장중에 좀 모니터링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달러 자체가 강해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중동발 불안감이 있어서 이 부분인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고 있죠. 물가가 생각보다 잡히지 않는데 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로 전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 목요일에 ECB 회의에서 유럽 쪽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리 생각보다 미국보다 좀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논리로 그러면 상대 통화 가치죠. 달러에 비해서 유로화가 약하다 보니까 더 달러의 강세가 부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고조됐던 중동 리스크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작년 10월 기록한 이 환율이 1,360원 그 레벨이었는데 지금 벌써 옷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국채가 한 4.9%였고 달러 인덱스가 106을 돌파했었는데 국채도 달러 인덱스도 아직 그 수준을 웃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본적인 달러의 강세 영향보단 그 외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겠죠. 작년 10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 다음 연도 예산안을 합의해야 되는데 계속 합의가 불발되면서 셧다운 온다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컸던 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때 시작됐죠. 10월 7일 하마스 이스라엘 대대적 공습 이슈가 환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의 화면이고요. 전쟁은 아무래도 예측보다 대응의 영역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사실 과거에요. 중동전쟁 4차까지 모두 보시면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됐습니다. 1차 중동전쟁 때 S&P 500 등락률이고요. 2차, 3차, 4차 시기인데 당시에 이제 코스피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보다 S&P 500 역사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요것밖에 없는데 볼 수 있는 부분 이때가 좀 충격이 있었죠. 2차 중동 전쟁 때 전쟁 기간 때 좀 밀렸었는데 이거 금방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보시면 전쟁 일주일 전, 전쟁 당일, 전쟁 일주일 후, 전쟁 1개월 후 전쟁 기간인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4차까지 오면 오히려 시장에 미동이 없이 전쟁 기간 동안 올랐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괜찮았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시장이 쇼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가 4차 중동전쟁 이후에 73년, 74년 이 구간인데요. S&P 500 지수가 잘 버티다가 여기서 훅 꺾이는 구간입니다. 어떤 이슈냐면 사실은 중동 전쟁 기간 외에 지나고 나서 후폭풍이 유가 오일 쇼크였었는데 당시에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석유 대량 감산도 했고 대미의 감산, 이 대미의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일 가격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오일 쇼크가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아래 회색 라인이 금리인데 금리를 이례 없이 역사적으로 본 적 없이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하락은 결국에는 유가 오일 쇼크와 금리의 급등이 이제 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말씀드린 게 향후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대리전으로 지금 그치고 있는데 이란이 전면으로 드러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장에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체크해드렸고 지금까지는 제한된 영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란이 고개를 들면서 이 앞으로 나오고 있어서 문제죠. 악재 경로는 긴축 전망 강화로 인해서 시장 전체 부담이고 항공유도 부담이기 때문에 일부 섹터 악재입니다.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는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세요. 정유화학은 호재가 될 수 있겠고 기계건설, 조선기자재, 그리고 대체에너지, 자동화, 로봇은 일반적으로 기름 가격이 오르면 수혜 기대감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 강세의 파급 효과로 지역 분쟁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국방 지출 도 늘릴 수 있고 우리나라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방산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로직적으로는 이러고요. 자, 그럼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이란이 어디까지 지금 앞서서 나서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림자 전쟁이었습니다. 이 판이 바뀌는 것인가? 주말 사이에 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이란 상황 쭉 정리를 해봤고요. 1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의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고 13일 밤에 이란이 드론 미사일 300여 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충격을 줬었죠. 미국, 영국 전투기 바로 출격을 해서 이란의 드론 미사일 일부를 요격했습니다. 그리고 14일 새벽에 있었던 일, 이스라엘이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을 통해서 미사일의 99%를 격추했다는 보도 나옵니다. 일반적인 전쟁과 그 플로우가 상당히 다릅니다. 특이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 이렇게 나뉩니다. 지금까지는 일회성 약속된 대련 정도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수준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이랑 미국에 대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기습과는 달리 이란 공격 피해 없이 잘 막았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보통 이렇게 전쟁이 나오면 양 국가에서 치고받는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곤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충분히 예고한 후에 이란의 공격이 있었고 세밀하게 계산된 범위 내에서 공격 수위가 조절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은 이스라엘에 넘어갔는데 뉴욕타임즈의 지금 속보 내용. 네타냐후가 바이든과 통화 후에 이란 보복 계획을 철회했다는 보도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물밑 작업이 따로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일회성 약속 대련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물론 이제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변수는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상황인데 지금 영구 휴전 상태 아니죠. 임시 휴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마스가 휴전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큰 변수인데요. 이란 지원을 등에 업어서 무장정파와 확전을 거듭할 가능성은 상존되고 있다는 점 이번 주 중반까지는 계속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친다고 한다면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외국계 IB 목소리, 국내 증권사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신증권의 코멘트 따왔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 근거, 인명피해, 정확히는 사망피해 0. 이란, 이스라엘 행동 없으면 공격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란 보복 공격 계획 철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 하락과 증시 반전의 트리거가 될지 오히려 지켜봐야 한다면서 오늘 우리 시장 하락한다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만도 하다라는 목소리 적지 않게 나옵니다. 일요일에 이스라엘 증시는 엽니다. 이스라엘은 그 종교 문제로 인해서 금요일, 토요일 휴장이고 일요일이 우리나라 월요일처럼 이제 열게 되는데 1% 증시가 하락했다가 종가상은 0.27% 오히려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스라엘 내에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좀 나가 있는가 좀 체크를 과거에 해드렸었는데요. 반도체 쪽이 좀 있습니다. 퀄컴, 삼성전자, 엔비디아, 인텔 등이 있는데 삼성전자 보시면 대부분요. 한 인텔 정도만 공장이 있고 나머지는 R&D 센터여서 과거에도 뭐 충격은 크진 않았다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만약에 중동 리스크가
생각보다 시장의 영향력이 적다면 우리는 갈 길을 가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만한 테마 가이드, 삼성 4월 3주차 테마 가이드입니다. AI, 전력, 바이오고요. 이 AI와 전력 부분은 그동안 꾸준히 체크해드렸기 때문에 바이오만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월 아스코, 암학회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고 전거래를 보면 일부 역에서 관련 기업들이 시세가 좋았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지 여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